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고요. 기승전, 정책, 어떤 정책에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쪽을 커버하고 있는 홍록기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볼게요. 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요, 이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중국 정부는 물론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강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외 기업들까지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 전망하면서 실제로 좀 중국에서 다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그 가장 핵심 근거는 부동산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중국 부동산이 누적되고 있었던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뭐 과잉 공급이나 이제 이런 재고들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주도 성장 모델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조금 버블을 빼는 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노이즈는 이제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크로 회복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는 뭐 이제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가 느리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이제 견고하게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가 안 좋았었던 3년 반 가까이 소비가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들이 뭐 가게들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력이 뒷받쳐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큰데 뭐 고용들이나 소득 환경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뭐 가계 여력이나 심리가 모두 회복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심했었는데 부동산이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조업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사실은 3년 반 동안 공급 측 중심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재고 부담이 있었었는데 한 지난 1년 반 정도는 재고를 없애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에 뭐 재고 수요까지 증가할 가능성들을 감안한다면은 생산 활력도 최근 1년 반 정도 그리고 사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관련된 지표들은 뭐 딱히 나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겠지만 또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정책 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인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환경을 1년하고도 이제 3개분기 가까이 누리고 있었었는데 사실 그 효과가 별로 없었었고 뭐 그 대표적으로는 그 같은 기간에 이제 M2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용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융자 총액 잔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되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통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M2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융자 총액 잔액 증가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신용자국 지수 등등 이런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조금 어쨌든 부동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의 시그널은 맞다라고 했지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을 제외하고였어요. 연구원님께서 쓰신 보고서에도 10월 뭐 실물 지표를 점검했을 때도 회복세는 맞지만 부동산을 빼고다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중국 부동산의 리스크가 어떤지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언급이 되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채를 금융 시한 폭탄 수준이다라고 뭐 언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폭탄 어떻게 정말 터질 위험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은 이번에 경기 둔화 자체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들을 점검을 해봤을 때 불가피한 수준이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리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사실은 보면은 중국이 뭐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뭐 죄송합니다.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이어져 왔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매우 이제 화랑을 띄었었잖아요. 그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게 판매 면적이랑 그리고 착공 면적을 보면은 이제 판매 면적보다 착공 면적이 꾸준히 상회하는, 그러니까 그 상회하는 만큼이 사실은 과잉 공급이고 재고인 셈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 자금들이 여기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었고 결국에 이거를 종합하자면은 이제 투기성 자금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노력을 해 왔었었고 흔히 가장 최근 걸로는 이제 2016년도에서 이제 18년도 상반기 한 19년도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조금 강력하게 해 왔었었고요. 이때 부동산 이제 일선 도시들까지도 일선 도시가 좀 눈에 띄게 많이 빠졌었는데 일선 도시가 부동산 가격이 YOY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부진을 했었었고 이 구간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 흔히 아는 것처럼 부동산의 의존도가 가계 기준으로도 그리고 국가 GDP 기준으로도 높다 보니까 분명히 매크로의 부담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담을 이제 다시 최소화하고자 그 정책 규제가 되돌려졌었고요. 결국에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착공 면적이 다시 판매 면적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다시 과잉 공급과 재고의 구조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2년 전부터이긴 합니다만은 그 공급사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의 자금의 구성들을 보고 결국에 이제 자기 조달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모기지론 아니 이제 선납입 비중들은 많은데 이것도 결국에 개인 명의 레버리지인 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어쨌든 부채 비율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벨로퍼들이 자금난에 이제 처해졌었고 그때부터 이제 공사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흔히 뉴스에 접한 것처럼 뭐 헝다도 그렇고 비구 위안도 그렇고 다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쵸. 저는 어쨌든 그런 분명히 투자 관점에서 노이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착공 면적이 최근 들어 급감을 하고 시작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재고나 이제 과잉 공급 국면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소비주도 성장 모델로 넘어간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소득이 사실은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이제 소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던 전체 경제 성장 모델을 보던 조금 이런 방향성 자체는 조금 합리적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기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는 이제 지지부진한데 기존 프로젝트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 지표들이 그 대표격이 될 텐데 결국에 뭐 선납입되어 있는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공급 측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지는 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주셨던 게 이제 지방정부 부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사에서도 보면은 훨씬 그걸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도 규모가 실제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규모 자체보다도 지금 정책 기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커지고 있는지 지방 정부들의 재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쨌든 부동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디레버리징 기조 자체는 조금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특별채를 발행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인프라 투자 쪽에서도 조금 힘을 이제 실어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제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들의 재원에 대해서도 조금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방 정부들의 재원의 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과연 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전부 다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상황은 현재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중국 경기가 회복 중이다라는 리포트의 언급에 따라서 설명을 풀어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디벨로퍼에 위축된 자금 환경을 감안한다면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뭐 부동산 불확실성에도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지표도 이를 방증하고 있으니 약간의 희망 시그널도 이쪽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이즈가 불가피하나 방향성은 올바르다라는 거였어요. 네. 우리는 사실 그 방향성을 정부 정책으로 보통 네. 찾지 않습니까? 네. 연구원님의 보고서, 그 최근 발간한 리포트 제목도 결국은 그래서 기승전 정책이었어요. 어떤 정책을 염두하신 건지, 이런 정책으로 또 중국들이 헤쳐나가고 있는 위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게 네. 다음 주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삼중전회가 지금 뒤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전회라는 게 일중전회부터 네. 칠중전회까지 있는데 일중전회나 이중전회는 좀 인사 관련이다 보니까 삼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연기된 상황에서 지금 경제공작회의가 시진핑 이제 3기 지도부의 좀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중요한 회의일 수 있겠네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경기 관점에서 부동산은 불가피했고 다만 어쨌든 소비 주도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있으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승전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부분들은 이제 매크로는 어쨌든 회복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국 증시는 그 회복 국면에 오히려 더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인정하는 게 회복 탄력이 현재 중국 매크로 관련된 불안감을 모두 다 이제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아니고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대외 환경도 이제 뭐 대만 선거라든지 뭐 결국에 미중 갈등이 될 텐데 그런 환경들이나 미국의 금리 환경들까지 사실 중국에게 투자 환경에 있어 녹록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증시의 반등이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정책적인 움직임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경기는 어쨌든 회복되고 네. 있지만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도 맞아요. 그렇게 지어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게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네. 우리가 또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 회의에서 한번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속도는 느리지만 그 탄력은 느리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였어요. 네. 이런 경기 회복 기조가 굳건하다라고 하면 이 중국 증시 저평가 상태라고 봐도 될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본토 증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해 종합 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역외 증시 기준으로, 이제 홍콩 증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평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매크로까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시가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저평가인 건 맞는데 최근 3개월간 움직임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실물 지표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더 빠지는 맞아요.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증시 부진은 조금 대외 환경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 그 같은 기간에 중국 장기물 금리가 너무 이제 2점 초반대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조금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었었는데 오히려 8월 달부터는 경기가 돌아서면서 장기물 금리가 이제 반등하는 그러니까 경기 체력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중국 장기물 금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장기물 금리가 이제 4%에서 5%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중국이 EM 증시 중에서는 그렇게 미국의 대외금리 압력에서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미국 금리 레벨에서는 중국도 부담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뭐 외국인 자금 유출로도 나타났었고 외국인 비중들이 높았던 업종들이 조금 이제 뭐 탑다운이나 바텀업의 특별한 이슈 없이 많이 빠졌던 패턴들이 조금 그런 거를 증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결론은 저평가도 맞고 오를 일이 남은 건 맞지만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또 트리거 또한 지금 확인되진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앞서 이야기드렸던 대외 환경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환경들까지도 조금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이 기승전 정책이었나 봐요. 네. 그만큼 정책이 크게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냐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 회복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는 업종을 담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그 회복의 속도와 상관없이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잘라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매크로가 회복되는데 그 논리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투자 심리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말 연초 뭐 길다면 2분기까지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정책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패턴이 저희 올해 3월 전후 양회에서 확인되었듯이 네.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첨단 산업, AI 쪽에 조금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해 3월과 같은 조금 증시 흐름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늘어뜨려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저는 매크로 회복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대만 선거도 끝나고 좀 미중 갈등 이제 저희가 항상 겪어왔던 미중 갈등을 제외한다면은 그 외 정치적 이벤트들이 조금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미국 장기물 금리도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중국이 다시 증시가 매크로 논리가 다시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매크로 특히 내수 중심으로 매크로 회복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 역시 주목하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내부 매크로 회복 소비라고 하면은 흔히 단순한 이제 소비재들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뭐 IT 소비, 플랫폼 등등 이런 쪽도 결국에 소비 이제 지표와 좀 연동돼서 가는 네. 이제 업종들이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까지도 이제 바텀업 측면에서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회복 속도와 무관하게 AI, IT 업종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쪽을 커버하고 있는 홍록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